안녕하세요. 맥키네치의 투자클럽입니다. HLB, 자, 공시 관련되는 부분 몇 가지 좀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HLB와 HLB 글로벌의 임원 주요 주주, 특정 증권 등 소유 상황 보고서 공시 내용. 자, 그리고 이제 HLB 제약의 대량 보유 상황 보고서. 자, 그리고 계열사 순환매 흐름까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이제 특히 제약바이오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공시가 나오면요. 이 공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다음에 용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최근같이 이제 주가 상승기에는 항상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0이나 BW 관련되는 부분들이 이제 작년 11월 달, 12월 달부터 집중적으로 많이 나왔던 부분들도 이 주식 상승에 따라서 이 리픽싱 관련되는 부분과 일단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보통 이제 10이나 BW는 재무적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행사를 해서 책 실현을 하는 부분들이 이제 기본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수급 이슈하고 연결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나왔던 공시 중에서는 임원 주요 주주 특정 정권 등 소유 상황 보고서. 이제 보통 이제 임원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제 기업의 내부자들이지 않습니까? 이 내부자들이 주식을 매수한다든지 매도한다든지 보유 상황은 항상 이제 투자자들은 체크를 해야 되는 어떤 내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부분 공시를 조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이제 다트에 들어가시든지 그 HTT에 들어가시게 되면 이 공시 관련되는 부분이 항상 있습니다. 뭐 키움 기준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 전체 뉴스도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만 항상 이 공시 탭을 치시면 그날 이제 어떤 공시들이 나오는지 살펴볼 수 있고 이 다트에 들어가셔가지고 이 부분을 확인하는 습관을 좀 가지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임원 주요 주주 특정 정권 등 이 소유상환 보고서 관련해서 이제 1, 2, 3번 있는데 뭐 발행회사는 이제 뭐 HLB라고 알고 있으니까 보고자와 특정 정권의 소유 상황 이 부분들이 무엇인지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보고자 내용에 보시게 되면 보고자가 임병주 이렇게 되어 있고요. 76년생이다. 뭐 주소까지도 나와 있고, 자 여기 이제 뭐 발행회사의 관계 이게 좀 중요하겠죠. 그래서 매도가 될 때 이제 선임일이 있고 이제 퇴임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퇴임을 하게 되면 이 부분들이 매도하는지 여부와 선임되면 새로 이제 회사에 임원으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보통 이제 임원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직함에서 뭐 사장이라든지 뭐 부사장이라든지 뭐 상무라든지 뭐 감사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임원이고요. 그래서 등기 여부라는 말들에 대해서 질문인데 뭐 쉽게 생각하시게 되면 앞에 이제 뭐 비라든지 미등기 요렇게 돼 있으면 보통 이제 상장사의 상법상 주총에서 이제 그 이사 선임 관련되는 부분에서 안건으로 올라와서 선임되고 이제 뭐 퇴임되고 하는 부분들은 등기 임원입니다. 근데 모든 이제 그 임원들이 등기 임원만 있는 게 아니라 비등기 임원도 있어요. 그러니까 비등기 임원하고 이제 그냥 등기 임원하고 큰 차이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주총을 통해서 선임되고 퇴임되는 어떤 절차를 거치는 어떤 임원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앞에 비가 있으면 주총하고 관계없이 이제 선임되고 퇴임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위는 이사인데 비등기 임원으로 이제 이분이 이제 선임이 올해 1월 1일이 됐단 말이죠. 그러면 보통 이제 임원들을 위해서 이제 주식을 준다든지 추가적으로 이제 스탁 옵션 관련되는 부분에 이제 부여를 보통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사항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 관련되어서 이제 전화번호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 부분도 회사에 해서 자세한 부분을 또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특정 정권 소유 상황이라든지 이 부분들이 이제 2월 23일에 보고서에 이제 이 부분이 올라왔죠. 전체 HLB가 한 1억 3천만 주대 정도 되니까 전체 물량에서는 0.01이라는 거고 6,597조를 이제 부여를 받았다는 소리죠. 그럼 여기 1억 3천만 주 전체 주식 수가 이렇게 있죠. 그래서 신규 보고로 이제 올해 1월 1일 변동일 기준으로 보통주가
증가되었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부여를 받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임원 주요주주 특정 정권 소유 상한 뭐 하나가 더 있습니다. HLB 쪽에서 보면 또 한 분이 이제 임경재, 이분 같은 경우에도 비등기 임원이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주총을 거치지 않고 선임이 올해 1월 달에 되었다. 자, 이분은 상무입니다. 예, 상무고 여기는 또 이제 어떻게 좀 부여를, 그러니까 선임이니까 퇴임이 아니니까 선임이니까 이제 주식을 여기는 이제 9,100주가 받았다는 거죠. 예, 주식을 이렇게 받았다는 부분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주요 이제 임원에서 이제 보통 이제 주식시장에 영향을 내부자들이 매도를 할 때입니다. 뭐 어떤 이유든 퇴임을 하든 뭐 현금이 필요하든 내부자들이 뭔가 매도하게 되면 주식시장에서는 보통 이제 좋지 않은 어떤 부분으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뭔가 이제 내부자들이 자기 돈 가지고 뭐 사서 이제 이런 그 보고서가 뜨면 뭐 좋은 어떤 이제 관점으로 이제 보통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HLB 제약 입장에서 또 공시가 나온 게 있는데요. 주식 등의 대량 보유 상황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앞서 이제 임원이라든지 특정 이제 주주들 입장에서 이제 변동사항 관련되는 부분 말고 대량 보유는 말 그대로 이제 보시면 요약 정보에 HLB 제약이거든요. 그 여기 이제 발행회사의 관계는 최대 주주다 이렇게 떠 있습니다. 이게 보고자가 누구냐면 HLB 생명과학이죠. 그래서 HLB 제약의 최대 주주는 HLB 생명과학이고, 그래서 직전 보고서에서 19.76%를 가지고 있다가 이번 보고서에서 줄었죠. 19.47. 왜 줄었는지에 대해서 이 부분들에 대한 어떤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게 주요 계약 체결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부분들이 어떤 내용인지 확인해야 되는데, 보고사항에 보면 요약에서 바로 나와 있습니다. 특별관계자가 주식담보대출 계약을 맺었다. 특별관계자라고 하는 말은 회사 입장에서 이제 보통 가족들이 보통 특별관계자들의 대부분이 있는데, 거기 이제 임원들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특별관계자가 주식담보대출 계약. 이것도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보통은 이제 정상적인 IPO를 해가지고 그 주식시장에 들어왔을 때는 현금이 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오랫동안 회사를 성장시켜가지고 상장했기 때문에 뭐 구주 매출이라든지 신주를 발행해서 하면 회사에 돈이 들어오죠. 그럼 그런 부분들이 현금이 있는 회사와 M&A라든지 우회 상장을 한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이제 현금이 좀 이제 다른 회사에 비해서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보통 셀트리온 같은 경우가 우회 상장이고, HLB는 본래 이제 제약바이오를 하는 회사가 아닌데 이제 M&A를 하면서 이제 진양원 회장이 이제 들어왔기 때문에 정상적인 IPO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자금 조달을 하기 위해서는 주식은 있으니까 그 주식을 담보로 해서 자금 조달을 하기 때문에 이런 주식 담보 대출 계약이 좀 있다. 요렇게 보시면 돼요. 아예 이제 유동성이 조금 이제 떨어지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도 최대 주주 입장에서 주식 담보 대출을 쓰거든요. 그래서 요런 어떤 구조를 또 이해하시는 것들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용 좀 살펴보면요. 대량 보유자의 어떤 상황에 보시게 되면 HLB 생명과학 이렇게 떠 있죠. 최대 주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특별관계자에 보시게 되면 요 사항들 항상 이해를 하셔야 되겠죠. 이게 특별관계자에 보시게 되면 진양곤, 그 다음 밑에 보면 4번, 5번의 진유림, 진해에는 그 따님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박재영, 여기는 이제 대표이사고요. 그 다음에 김만규, 여기는 이제 상무입니다. HLB 제약에. 요런 이제 5명이 이제 특별 관계자고요. 여기에서 이제 누가 이제 주식담보대출을 썼다는 겁니다. 그럼 누가 했는지를 해서 그 담보대출을 쓰는 만큼 이제 비율이, 담보대출은 이제 그 대출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빠져나간다. 그러면 이제 비율이 이제 좀 변경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특별 관계자가 5이고, 이번 보고서가 이제 1월 말 말고 이제 2월 23일에 이 19.76에서 47로 주식 수가 이제
한 46만 주 정도가 이게 줄었다는 겁니다. 특별관계자가 주식담보대출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 부분만이 이제 어길건 있는 발행 주식 총수에서는 빠져나간다는 거죠. 예, 돈을 빌리면서. 그래서 뭐 내용을 보게 되면 이제 기존에 이제 HLB 생명과학이 이제 이만큼을 가지고 있죠. 13.52로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특별 관계자라는 거예요. 예, HLB 생명과학 입장에서 요 5명이 이제 특별 관계자고, 그래서 이제 이 특별 관계자에서 누가 이제 담보대출을 받았냐,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최근에 보면 제약바이오 쪽에서 뭐 이오플로라든지 몇 개 종목들이 이제 체제주주의 어떤 담보대출 연장이라든지 상한하면서 주가가 폭락하는 사례가 항상 결산기 때 이제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재무 상태가 좀 안 좋은 기업들은 이제 하는데 HLB 계열사나 이제 뭐 본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재무적인 어떤 부분의 안정성을 하기 위해서 몇 년 동안 많이 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이런 부분은 덜한 상태인데, 제약바이오 쪽에 이제 그런 어떤 재무 상태가 안 좋은 어떤 기업들이 특히나 최대주주하고 이렇게 특별 관계자들, 여기 이제 담보대출 계약으로 이게 상한이 연장이 안 된다든지 주가가 빠져가지고 이제 그런 식으로 반대 매매가 나오는 이제 구조를 이제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도 보면 이제 대표죠. 박재영 대표가 15만 주 정도, 15만 주 정도가 한국투자증권, 유한타증권, 증권사에다가 이제 담보대출 계약을 올해 이제 2월달 1월 16일에, 근데 기간을 보시게 되면 그렇게 긴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금방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뭐 1년하고 2년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래서 HLB 쪽은 담보대출을 맺어도 진양군 회장의 뭐 계약 기간을 봐도 굉장히 단기로 끝나고, 뭐 필요할 때마다 이제 몇 달짜리 뭐 6개월, 1년 이런 식으로 이제 하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도 이제 다른 쪽하고 차이가 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담보 유지 비율이 이렇게 뭐 200, 160 이렇게 잡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가가 이제 담보 계약, 그러니까 계약 이제 이 뭡니까? 이 담보대출을 맺을 때 어떤 주가 대비해서 담보 유지 비율이 200, 160이면 여기 이제 주가 등락에 따라서 이제 돈을 뭐 더 넣든지 이제 이런 상황이 못 되면 이제 이렇게 반대 매매가 나가는 게 뭐 요런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뭐 대출 기간이 짧고 이제 큰 뭐 규모는 아니고요. 예. 전체 이제 HLB 제약이 전체 주식 수가 3천만 주대죠. 예. 이 3천만 주대는 과거에 이제 HLB가 2019년도 전에 있던 그 주식수가 한 3천만 주대, 4천만 주 사이였는데, 지금 그게 이제 1억 3천만 주 늘었고, 지금 이제 HLB 제약이 이제 뭐 한 3천만 주대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이 글로벌 쪽에서도 이제 임원, 주요 주주, 특정 주식 소유 상한 보고서가 또 공시가 나왔는데, 여기는 보면 오테인입니다.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글로벌 사업 부분에서 보면 미디어 커머스 사업 부분 있죠. 이거 다 이제 뭔가 매출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HLB나 HLB 생명과학이나 그 다음에 글로벌 입장에서 신사업 관련되는 부분을 하면서 이제 여기 이제 미디어 커머스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제 이 오테인 이 이제 이분은 이제 직위가 사장인데 이 총괄을 하면서 이제 작년도 7월 달에 이제 선임되면서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럼 여기 이제 내용을 보게 되면 선임은 이제 작년인데 뭐가 이제 바뀌었는지를 좀 살펴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식도 있고 이제 신주 인수권 뭐 사채, 그러니까 BW도 있습니다. 요렇게 보시게 되면 이제 2월 달에 이제 신주 인수권부 그 사채를 전환하게 되면 이제 그러니까 BW가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 이제 그 행사 가액이 이제 4,886원이니까 이 부분을 행사하면 이제 채권이 이제 줄면서 이제 주식이 이제 이렇게 이제 생기는 거죠. 그러면 신주인수권 사채의 권리 행사를 해서 이제 보통주가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신주인수권 관련해서 장외 매도가 또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이제 또 이제 줄면서, 그러면 기존에 남아 있는 이 부분에다가 이걸 빼서 이거 하면 이거하고 이제 이거 합해서 그 소유 주식수 관련되는 부분이 이제 기존에 200만 주대에서 160만 주로 줄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채권에서 이제 BW는 이제 그 주식으로 전환하면서 이제 채권이 줄었던 부분과 이제 BW 매도가 이제 있어서 이제 이런 부분이 좀 나타났기 때문에 뭐 중립적인 어떤 입장의 뭐 수급이라고 봐야 되겠죠. 예. 그리고 이제 이 미디어 커머스도 결국 이제 M&A에서 들어왔던 부분이니까 일정 부분에 뭐 현금화 관련되는 부분의 내용들도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순환매 차원에서 이제 HLB는 이제 월봉상으로 보시게 되면 상승 추세가 12월 달에 되었고 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1월 달, 그 다음에 제약 같은 경우는 아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테라피틱스는 이게 파라볼릭자의 시그널로 보시면 그래서 이제 추세 전환이 나왔던 게 이제 테라피틱스 생명과학 그 다음에 글로벌이거든요. 그래서 순환매가 이제 세게 가기 위해서는 테라피틱스 그 다음에 글로벌 생명과학이 중요하죠. 그 다음에 제약은 아직 월봉상으로 아직 전환이 되지 않은 어떤 상태이기 때문에 이선에 있는 이 테라피틱스 글로벌 생명과학이 강하면서 제약도 돌고 3선에 있는 파나진이나 뭐 이노베이션 뭐 바이오스텍까지도 올라오고 있는 전반적으로 순환매가 나타나면서 HLB의 어떤 이제 그 상승 흐름이 계속 이제 견조한 흐름을 보일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장중에는 이제 HLB뿐만 아니라 이런 이제 생명과학이라든지 이런 테라피틱스, 제약, 글로벌의 이전의 종목들의 이제 흐름들도 계속 이제 체크해 보셔야 되는 어떤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